안녕하세요. 한 번에 합격한다. 원샷 원킬 전산회계입니다. 이번 강의는 전산세무2급 103회 4강 실무 강의로서 총강입니다. 문제 5번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풀기 전에 급여 자료 입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비과세하는 근로소득인데요. 제가 한 10가지 정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겠어요. 자, 비과세하는 근로소득입니다. 첫 번째, 일직료, 숙직료 등 실비 변상 정도의 지급액은 비과세고요. 두 번째로, 종업원 소유의 차량으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월 20만원까지 비과세가 됩니다. 다만 실비 지급 시는 과세요. 그러니까 출장 갈 때 자기 차를 가지고 업무용으로 사용했습니다. 월 20만원까지는 비과세가 되는데요. 출장 가면서 이렇게 실비, 실제 기름값을 받게 되면 과세다, 이런 말이 되고요. 식사 또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대는 비과세입니다. 다만 식사 제공 시는 과세요. 즉 밥만 준다 비과세, 돈만 준다 비과세, 돈과 밥을 준다 돈은 과세가 된다, 이런 의미가 되고요. 그리고 식사대를 월 3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비과세로 선택하신 다음 30만원을 입력하시면 프로그램에서 알아서 10만원은 비과세, 차액 20만원은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과세로 넘겨줍니다. 그리고 4번 부분이 조금 복잡한데요. 초과 근로수당, 야간 근로수당인데요.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3개를 다 만족해야 되는데요. 1번 생산직이어야만 됩니다. 사무직은 무조건 과세. 두 번째, 월 정액급여 210만원 이하, 기본급이 되겠죠. 210만원 이하이면서, 세 번째로 총 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초과 근로수당은 비과세가 됩니다. 그리고 월 10만원 이내에 출산 보육비인데요. 조건이 있어요. 만 6세 이하까지만 비과세, 7세부터는 받아도 되는데 과세로 처리된다, 이런 의미가 되고요. 1번부터 5번까지 중에서 4번 부분을 많은 학생들이, 수험생들이 어려워합니다. 꼭 좀 익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비과세하는 근로소득 6번 보겠습니다. 국외 근로소득 급여 중 월 100만원까지, 그리고 외항서는 국외 건설 근로자 월 30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자, 6번과 7번은 둘 다 외국에서 일하는데요. 기본은 원칙은 100만원까지 비과세고요. 다만 국외 건설 근로자죠. 힘듭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데 가서 사막에서 건설 일을 하시는 분 정말 힘들죠. 이런 분들과 외항서는 우리가 상선 같은 거는 여기서 한국에서 미국까지 가는데 빨라도 한 보름 정도씩 걸려요. 그런 분들 외롭고 힘이 듭니다. 생명도 좀 위험하죠. 이런 분들은 300만원까지 하고요. 다음, 근로자 본인입니다. 수업료, 수강료 등의 학자금도 비과세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좋은 직장에 가면은 복리후생 차원에서 자녀들의 학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해주는 이런 회사도 있습니다. 이런 회사에서 자녀들 학자금은 과세예요. 근로자 본인의 수업료와 근로자 본인의 수강료를 지원받는 경우는 비과세가 된다, 이런 의미가 되고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본인이라는 거. 그리고 직무발명 보상금 중 500만원까지는 비과세가 되고요. 그리고 장애급여, 유족급여, 실업급여, 실업했는데 세금 내라면 그것도 또 말이 안 되는 거죠. 요 정도 익혀주시고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면 크게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문제풀이 하기 전에 연말정산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이 조금 내용이 많죠. 천천히 하나씩 보겠습니다. 연말정산입니다. 자, 먼저 공제 대상인데요. 원칙입니다. 소득금액 제한 있죠. 100만원 이하.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원칙이 이래요. 그러니까 소득이 100만원 넘으면
뭐 안 된다는 뜻이고, 나이 제한은 없는 게 원칙입니다. 예외가 있어요. 예외는 의료비와 보험료는 예외인데요. 의료비는 소득 제한도 없고 나이 제한도 없습니다. 그리고 카드와 중복 공제돼요. 보험료는 소득 제한도 있고 나이 제한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의료비 공제도 있고 보험료 공제도 있고 교육비 공제도 있고 기부금 공제도 있는데요. 각각 기억하지 마시고 모든 원칙은 소득 제한은 있지만 나이 제한은 없다. 원칙. 예외. 의료비는 소득 제한, 나이 제한 없고 보험료 소득 제한도 있고 나이 제한도 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나이 제한은 20세 이하 60세 이상이 되겠죠. 요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이렇게 익혀주시면 전반적으로 소득 제한과 나이 제한은 한꺼번에 해결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신용카드 공제 한번 볼게요. 신용카드 공제에서는 첫 번째, 회사 경비로 사용한 금액은 신용카드 금액은 안 됩니다. 형제, 자매가 사용한 금액도 안 돼요. 그리고 외국 사용이라든지 자동차 구입, 세금, 아파트 관리비 등은 카드로 사용하더라도 안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는 교육비와 중복 공제됩니다. 그러니까 취학 전 아동, 미취학 아동이 되겠죠. 학원비는 교육비도 공제되고요. 이 학원비를 카드로 결제하셨을 때는 신용카드로 하면 신용카드 공제, 체크카드로 하셨으면 체크카드 공제, 현금 영수증 받았으면 현금 영수증 공제, 이중 공제됩니다. 원칙적으로 공제는 이중 공제가 안 되는데요. 이 취학 전 아동에게 혜택을 준다라는 겁니다. 즉 부모님의 교육비 부담 경감시켜 주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중고 자동차는 새 차는 안 되고요. 중고 자동차를 카드로 결제한 경우 구입 금액의 10%가 카드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서 중고 자동차 1000만원짜리를 카드로 또는 현금 영수증으로 결제하게 되면 1000만원의 10%인 100만원이 공제된다 이런 말이 되고요. 사설학원 수강료는 공제가 됩니다. 카드 공제가 된단 말이에요. 지금 신용카드니까요. 물론 교육비 공제는 못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학 등록금을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그거는 교육비 공제를 받잖아요. 등록금이니까 초, 중, 고, 대까지 되는 겁니다. 교육비 공제 받은 카드는 안 돼요. 카드 공제가 되지 않지만 왜? 교육비 공제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설학원 수강료는 교육비 공제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카드 사용액이 공제가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의료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의료비 제일 좋은 거 소득 제한, 나이 제한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신용카드와 중복 공제됩니다. 그리고 장애인과 65세 이상 의료비는 전액 공제가 되고요. 질병 예방, 질병 치료의 목적만 됩니다. 그러니까 보약 이런 것은 안 된다는 뜻이고요. 한의사도 해당됩니다. 안경과 콘택트 렌즈는 중복 공제됩니다. 중복 공제가 아니고 잘못했네요. 안경과 콘택트 렌즈는 공제가 됩니다. 연 50만원 한도예요. 자, 안경과 콘택트 렌즈 공제가 된다는 것 중복은 지워주시기 바랍니다. 연 50만원까지가 되고요. 다음입니다. 안경 안 쓰시는 분들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안경과 콘택트 렌즈는 안경점에서 하는 겁니다. 하지만 라식, 라섹은 병원비예요. 의료비이기 때문에 한도가 없습니다. 50만원 한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경, 콘택트 렌즈는 연 50만원 한도지만 라식, 라섹은 수술입니다. 안경점에서 하지 않습니다. 이는 전액 의료비가 되는 거예요. 50만원만 입력하시면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건강기능식품과 건강정지는 안 됩니다. 제가 3번에서 말씀드렸죠. 질병 예방이나 질병 치료의 목적만 되기 때문에 건강기능식품과 건강정지는 안 됩니다. 그리고 산후조리원 또 200만원 해줍니다. 다만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입니다. 자, 우리 시험이 중소기업이 대상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 안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산후조리에 지출한 비용 200만 원까지 입력하시면 됩니다. 다음입니다. 실손보험료 의료비는 제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500만 원 의료비가 들었는데 실손 의료비가 300만 원 받았습니다. 그러면 200만 원만 공제 대상이라는 거. 그리고 간병비라든지 간병인비 안 됩니다. 그리고 미용 목적 안 됩니다. 해외에서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라는 거. 뭐 요 정도 알고 계시면 입력하시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으로 교육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복 구입비 연 50만 원입니다. 이 교복 구입비는 교육비도 공제되지만 카드와 중복 공제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현장 체험학습비는 연 30만 원인데요. 미취학 아동의 현장 체험학습비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미취학 아동들 갓난쟁이들입니다. 놀러 간 건지 공부하러 간 건지 구분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30만 원. 그리고 정규 교육기관이 있는 학생의 학원비와 학습지는 안 됩니다. 학원비 안 돼요. 물론 이 학원비를 뭘로 카드로 결제했을 경우 카드 공제는 됩니다. 교육비 공제가 안 된다. 이런 의미가 되고요.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는 카드와 중복 공제됩니다. 그리고 직계 존속을 위한 교육비는 안 됩니다. 직계 존속은 부모님을 말하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유교 사상이 있어서 윗 어른을 공경합니다. 그래서 자식 교육 잘 시켜란 말은 있지만 부모 교육 잘 시켜라 이런 말은 없죠. 그래서 직계 존속을 위한 교육비는 안 되고요. 다만 직계 존속이라 하더라도 장애인 특수교육비입니다.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소득 제한, 나이 제한 받지 않습니다. 직계 존속도 됩니다. 요거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참고로 장애인 특수교육이 어떤 교육인가를 아시면은 당연히 해주는 겁니다. 장애인들 중에 이 특수교육을 받아서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한 그런 교육이에요. 손이 잘 안 펴지는 사람들 손을 펴지게 훈련하는 겁니다. 다리 못 걷는 사람들 걷게끔 훈련해서 이게 그래서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교육이 장애인 특수교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계 존속도 되고요. 소득 제한, 나이 제한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학원 교육비는 본인만 됩니다. 우리가 정규 교육기관이라 하면 뭐 영유아, 우리 유치원, 그리고 초, 중, 고, 대까지입니다. 대학까지가 되고요. 대학원은 본인만 된다는 거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 교육비에 해당되는 것들은 등록금, 입학금, 교과서 구입하면 교과서 구입비, 급식비, 방과 후 아카데미, 방과 후 수업료 이런 것들이 해당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다음으로 기부금입니다. 정치자금 기부금은 본인분에 한해서만 되는 거. 부양가족이 기부한 것은 정치자금은 안 해줘요. 물론 이거는 됩니다. 기부금도 우리 원칙이 뭐였습니까? 소득 제한은 있고 나이 제한 없죠. 예외사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양가족이 즉 소득 제한에만 걸리지 않는다면 부양가족이 납입한 기부금은 내가 공제받을 수 있어요. 다만 정치자금은 부양가족이 내 아들이 정치자금을 기부했습니다. 내가 공제 못 받는다. 이런 의미가 되고요. 보험료입니다. 우리 예외상이었죠. 어떤 거? 소득 제한도 있고 나이 제한도 있었습니다. 예외. 자, 우리가 기본은 소득 제한은 있고 나이 제한 없는데 예외가 두 가지 있었죠. 의료비 소득 제한, 나이 제한 없고 그리고 보험료 소득 제한과 나이 제한 있죠. 이렇게 된다는 거 그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험료에서는 보장성 보험은 되고 저축성 보험은 안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월세 공제입니다. 조건이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국민주택 규모 또는 기준 시가가 3억 원 이하인 세대원 전체가
무주택자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국민 규모 주택에 내가 입주해서 매달 달세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애가 한 가족인데요. 애 이름으로, 우리 자식 이름으로 어떻게 아파트가 있습니다. 세를 주고 있어요. 이런 경우는 안 해준단 말입니다. 세대원 전체가 무주택자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연금 계좌입니다. 연금은 본인 것만 됩니다. 즉 부양가족 연금 계좌에 납입하는 것은 안 된다.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 우리 나이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이. 자, 60세는 기본공제 대상이고요. 65세는 의료비 전액 공제 대상이고요. 70세는 경로 우대 공제 대상입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 더 추가한다면 우리가 만 7세 이상, 만 20세 이하 우리 자녀 세액 공제, 추가 공제되는 거 있죠. 뭐 그것도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요만큼 정도는 알아주십시오. 다음입니다. 소득입니다. 소득 정리가 있는데요. 교복과 안경, 콘택트 렌즈는 연 50만원 한도, 교복, 안경, 콘택트 렌즈는 50만원, 현장 체험학습비는 연 30만원 한도, 산후 조리원은 연 200만원 한도라는 거, 뭐 이 정도 익히시고 적용시키시면 연말 정산은 크게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자, 5-1번 급여 자료 입력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봤던 내용들을 기초로 해서 풀어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주론 상회의 생산직 근로자 정희석이네요. 5월분 급여 자료와 관련된 내용이다. 아래 자료를 이용하여 5월분 급여 자료 입력과 원천징수이행 상황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원천징수이행 상황 신고서 작성할 때 전월 미환급세 23만원이며 급여 지급일은 매월 말이다. 자, 여기서 키워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키워드는 생산직이라는 거, 그리고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될 수 있죠. 5월분이고 급여자료 입력 원천징수이행 상황 신고서입니다. 일단 우리 메뉴부터 한번 들어가 볼 수 있도록 할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원천징수 있죠? 눌러주시고, 자, 이 사람이 정희석이 생산직 근로자니까 여기에 사원 등록에서 확인을 한번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정희석이 선택해 주시고요. 자, 여기 있네요. 생산직 여부 여되어 있습니다. 연장근로 비과세 적용되어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표시가 안 됐거나 사무직으로 되었을 때는 이거 꼭 생산직 여부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연장근로 비과세는 여기에 표시가 안 됐을 때는 문제의 조건을 보고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희석은 생산직 직원 여돼 있고요. 이 사람은 비과세 적용된다라는 거, 기본급이 210만원 이하이면서 직전년도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에 해당된단 말이죠. 예, 요거는 크게 문제 없네요. 확인은 그래도 해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급여자료 입력 가겠습니다. 자, 일단 5월분이죠. 05월이고 5월 말일이니까 5월 31일입니다. 자, 정희석이 나와 있네요.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급여자료 입력부터 하는데요. 수당 및 공제 등록은 불러온 자료는 무시하고 아래 자료에 따라 입력하며 사용하는 수당 및 공제 등록 외에는 불호 체크할 것. 예, 안 쓰는 것은 꼭 불호 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천징수이행 상황 신고서는 매월 작성하며 규모가 작은 회사들은 분기 또는 반기마다 하는 데도 있는데 매월 하라 이런 말이네요. 예, 뭐 크게 의미를 안 두셔도 됩니다. 우리 시험에서는 매월 작성하는 것이 나오니까 정희석의 급여 내용만 반영하고 환급 신청은 하지 않기로 한다. 예, 알겠습니다. 식대는 현물 식사를 별도로 제공하고 있다. 식대 밥만 주면 비과세, 돈만 주면 비과세, 돈도 주고 밥도 주면 과세죠. 식대는 과세가 되겠고요. 자가운전 보조금, 당사는 본인 명의의 차량을 업무 목적으로 사용한 직원에게만 비정기적이네요. 비정기적으로 자가운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실제 발생된 교통비는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 실제 발생한
교통비를 따로 주지 않으니까 뭐가 된다? 이거는 비과세가 되겠죠. 야간 근로수당인데요. 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시간의 근무수당으로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있네요. 예, 비과세고요. 교육보조금 사규에 따라 초등학교 자녀에 대하여는 매월 지급하고 있음.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자, 상세급여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본급 비과세, 과세죠. 식대 과세였습니다. 밥을 주기 때문에 자가운전 보조금 비과세 요건을 만족한다 그랬습니다. 확인했고요. 야간 근로수당도 그렇고요. 교육 보조금은 우리 비과세 항목에 없죠. 그러면 다 과세가 됩니다. 과세. 그리고 나머지 것들 공제 항목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급여 자료 입력해서 수당 공제 등록 있죠. 여기서 출발합니다. 수당 등록 기본급 있고요. 그 다음에 상여금 없죠. 없으면 부로 바꾸시면 됩니다. 자, 다음 통상임금은 어떻게 해란 말이 없죠. 돈 안 대시면 됩니다. 자, 직책수당 없죠. 없으니까 부. 안 쓰는 건 이렇게 부로 바꿔야 되고요. 월차수당도 부. 식대, 식대는 과세였습니다. 자, 비과세 과세를 바꿀 수가 없어요. 부 한 다음에 과세로 먼저 바꾸겠습니다. 자, 식대는 과세 1번. 식대. 자, 됐고요. 전기, 부전기. 자, 전기, 부전기는 한번 봐야 되겠네요. 자, 식대는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현물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전기, 부전기, 말이 없죠? 말이 없을 때는 우리가 판단하면 돼요. 이게 밥값은 매월 주겠죠? 그러니까 전기 하겠습니다. 자, 요거 전기 숨어 있네요. 자, 그리고 나머지는 부, 그래도 해두고, 그 다음에 여, 됐네요. 자, 됐는지 확인 한번 해볼게요. 여기 숨어서 잘 안 보이네요. 전기, 그 다음에 부, 그 다음에 여,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식대 끝이 났고요. 자가운전 비과세 맞고 야간 근로수당 비과세 맞네요. 그 다음에 식대 됐습니다. 자, 그리고 비과세 항목에 입력하면 색깔 표시 있죠? 요거 체크해 주시면 비과세는 파랗게 색칠이 됩니다. 자, 다음 공제 등록 한번 볼까요? 공제도 어떤 게 있는지 확인은 해야 되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이것들이 공제 항목입니다. 소득세, 지방소득세,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 4대 보험이고요. 나머지 없네요. 한번 볼게요. 자,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이런 거 있고요. 학자금 상환은 없죠? 사용하지 않는 것은 부로 바꾸어 달라 그랬습니다. 부 됐습니다. 그리고 확인. 자, 그러면 자, 한번 확인해 볼게요. 빠진 거 있네요. 하나, 둘, 셋, 넷, 5개인데 지금 보니까 몇 개가 있습니까? 4개. 뭐가 빠졌나요? 교육보조금이 빠졌네요. 그러면 다시 등록하면 됩니다. 아래쪽에 내려서 과세 1번 그리고 교육보조금이죠. 교육보조금 오타 없이 엔터. 자, 전기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교육보조금은 전기로 준다 했나요? 전기부전기가 표시된 것은 그대로 해줘야 됩니다. 자, 교육보조금은 매월 지급하고 있다 그러네요. 자가운전 보조금은 비정기고요. 이런 것들은 그대로 해야 되고요. 야간 근로수당 이런 것들은 요거 표시가 없죠. 근데 야간 근로수당은 매달 주는 건 아니겠죠. 이렇게 우리가 없는 것은 판단하면 되고 있는 것은 그대로 해주셔야 됩니다. 요거는 매월 지급이니까 정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보조금은 정기되어 있네요. 예, 별 문제 없습니다. 확인.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가 금액을 이제 입력만 하면 됩니다. 자, 기본급이 얼마입니까? 190, 1900 불. 자가운전 보조금 30만원 300 불. 야간 근로수당은 20만원 200 불. 식대는 10만원 100 불. 교육보조금은 10만원 100 불. 자, 다음 국민연금이네요. 국민연금 한번 볼게요. 국민연금 99불. 그 다음 건강보험 67910 정확하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장기 요양보험 8330 맞고요. 고용보험 17,600원 맞고요. 소득세 25,950원 맞고요. 요거에 10%니까 예, 맞네요. 입력은 정확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자, 과세가 220만원, 비과세가 40만원인데요. 자, 야간 근로수당 비과세니까 20만원. 자가운전 보조금은 20만원, 한도가 20만원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30만원을 입력하면은 한도액만큼은 비과세 되고요. 나머지 초과된 10만원 있죠? 10만원은
프로그램에서 알아서 자동으로 과태료 이렇게 넣어주게 됩니다.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예, 요거는 끝났고요. 두 번째, 우리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를 작성하라 그랬습니다. 자, 아래쪽에 보면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가 있고요. 귀속기간 05월이죠. 05월, 5월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급기간 5월 말일이니까 5월입니다. 됐고요.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자동으로 계산되니까 크게 문제가 없고요. 이 중에서 전월 미환급 세액이 있었습니다. 얼마였나요? 제가 기억이 안 나네요. 앞에 한번 볼게요. 전월 미환급 세액은 23만원입니다. 23만원. 그러면 요 금액이 얼마? 2309불. 뭐 이렇게 해주시면 완전히 끝이 나게 됩니다. 나오고 저장할까요? 물어보면 당연히 저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끝났습니다. 아주 간단한 문제가 되죠. 과세, 비과세만 아시면 충분히 맞히실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자, 다음 연말 정산입니다. 마지막 문제죠. 김영식 사원입니다. 예, 4번, 102번, 입사일 2022년 7월 1일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2022년 귀속 연말정산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아래의 자료를 이용하여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메뉴의 이런 것들, 소득명세 이런 것들 해란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영식은 무주택 세대주로 부양가족이 없네요. 출제위원님 정말 땡큐. 103회 때 제가 실물을 쭉 보니까 문제가 아주 쉽습니다. 합격률이 상당히 높으리라 생각되네요. 103회 때 응시하신 수험생 여러분들 정말 줄 잘 서셨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키워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구? 김영식 사원이고요. 무주택 세대주 부양가족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금무지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전금무지 소득명세에서 입력하면 되겠죠. 천천히 순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김영식이었죠? 김영식입니다. 종전근무지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출발입니다. 자, 연말정산입니다.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해서 자, 여기서 김영식이죠? F2 하면 나타납니다. 김영식 잘 선택해 주시고요. 확인. 자, 여기서 소득명세 한번 볼게요. 자, 소득명세 눌러주시고 자,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에 전근무지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전근무지가 됩니다. 이게 화면이 좀 잘 안 보이네요. 한번 볼까요? 짱짱짱짱. 이게 너무 크게 나오네. 어떻게 줄이지? 이게 왼쪽에 이렇게 좀 잘 안 보여서 입력하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 있네요. 근무처부터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여기가 아니고 근무처 왔다 갔다 해야 되네요. 이게 최대한 한번 해볼까요? 최대화. 여기 이제 보이네요. 최대화 하니까 다 보이네요. 좀 불편해도 이렇게 하는 길밖에 없겠습니다. 안 보고 왔다 갔다 할 수는 없으니까 종전근무지네요. 자, 요거 이래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먼저 종전근무지 주 진성상사. 자, 그러면 갈로 열고 주 갈로 닫고 진성상사 그대로 해주시면 되겠죠. 다음에 이런 거 필요 없고요. 사업자 등록번호네요. 여기 전체 화면을 해서 좀 불편하니까 뭐 좀 양해 바라고 40581 40581 그리고 65449 65449 자, 끝으로 가서 요거 65449 이렇게 별 문제 없고요. 근무기간 한번 볼까요? 2022년 1월 1일부터 6월 21일까지네요. 2022-0101부터 2022 0620까지였죠. 혹시 오타가 있으면 양해 바랍니다. 제가 화면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총급여액 1200만원이네요. 총급여 1, 2 뿔뿔. 다음 상여는 없죠? 됐고요. 나머지는 없네요. 이런 건 없고 국민연금 4대 보험이 있습니다. 입력하라 할게요. 아래쪽에 있죠? 아래쪽에 보시면 국민연금 보험 여기 있네요. 오른쪽 칸입니다. 종전 위에 보시면 종전 나와 있죠? 여기입니다. 국민연금 얼마였나요? 국민연금 54만원 540불 됐고요. 두 번째 건강보험이네요. 41만 1,600원 건강보험 건강보험 위에 있네요. 41만 1,600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고 칸 맞춰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장기요양보험 47,400원 장기요양보험 47,400원 크게 문제없죠? 다음 고용보험이네요. 96,000원 96,000원 자, 요거 크게 문제 없습니다.
자, 다음 여기서 중요한데요. 자, 우리가 입력하는 것은 기납부세 뭐 이런 거 아닙니다. 결정세액을 입력합니다. 결정세액이 10만원에 지방소득세 10%니까 만원. 예, 알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기납부세액 있죠? 여기에 소득세입니다. 여기가 얼마? 10만원에. 자, 칸을 좀 잘 보고 입력하셔야 돼요. 10만원에 얼마? 만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조금 화면을 크게 해서 좀 불편했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종전근무지 입력하는 것은 칸 맞추어서 정확하게 입력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입니다. 자, 연말정산 자료는 모두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확인되었다 그러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연말정산을 하는데 제일 먼저 해주셔야 되는 게 오료비부터 먼저 해주셔야 돼요. 오료비는 의료비 명세서에서 입력을 해가지고 반영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연말정산에서 보험료부터 입력하시게 되면은 나중에 요거 입력하고 나서 그게 됩니다. 뭐시랍니까? 이게 입력했던 내용이 지워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부양가족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부양가족에 가서 오료비부터 해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오료비 나와 있죠? 일반 오료비입니다. 자, 요게 한번 볼게요. 질병치료비, 예, 됩니다. 요거 신용카드로 결제인 거 중복 공개 되겠죠? 희령, 보정용, 안경 구입비, 요거 50만원입니다. 안경원에서 공제용 수령했고요. 피부, 미용, 요거는 안 되죠. 피부 미용은 안 됩니다. 질병 예방 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건강증진 안 되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 질병치료비는 요거 같은 경우는 국세청에서 의료보험공단과 연결되어 있죠. 요거 바로 연결되고요. 휴령, 보정, 안경 구입비는 안경원에서 의료 공제를 했죠. 국세청 자료가 아니죠. 그러니까 따로따로 입력할게요. 이거 같이 입력해도 맞다 치줄 것 같긴 같습니다. 하지만 뭐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해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질병치료비 요거부터 한번 해볼게요. 먼저 일반에서 따다 국세청 자료 이름 본인이죠. FE 하나밖에 안 놉니다. 확인. 자, 있는 것은 그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상호 이런 거 안 나와 있죠. 안 나와 있고 증빙코드 국세청입니다. 왜? 국민연금과 연결이 돼 있죠. 건수 한 건. 금액은 얼마였나요? 150만원 1500불. 자, 실손보험금 받은 거 이런 거 없습니다. 또 FE 한 번 더 할게요. 자, 확인. 자, 이번에는 상호 안 나와 있죠. 상호는 안 나와 있습니다. 엔터. 자, 이거는 어떤 기타 영수증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국세청으로 해도 왜 국세청 홈택스 자료이기 때문에 해도 관계는 없겠습니다. 공제되는 율도 같고 똑같기 때문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네요. 그런데 이왕이면 정확하게 구분해 주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다음, 이 금액이 한 건, 금액이 중요하죠. 금액은 60만원 아니죠. 우리 안경은 1년에 한도가 얼마입니까? 50만원이죠. 이 금액은 50만원. 틀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확인. 이렇게 한 다음에 의료비부터 이제 의료비 건 다 했죠. 본인 거밖에 없으니까 연말정산에 가서 자, 의료비가 이렇게 넘어왔네요.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넘어왔고 혹시 이렇게 안 넘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불러오기 확인. 자, 이렇게 하면 반영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더. 자, 의료비부터 먼저 입력해 주실 수 있도록 하고요. 의료비는 반드시입니다. 자, 요거 의료비 명세서에서 의료비 지급 명세서에서 등록을 해 주셔야 됩니다. 확인. 실제로 200만원이 맞죠? 이렇게 하고 다음 두 번째입니다. 연말정산에 갔더니 지금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네요. 가끔 가다가 이게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떤 거 여기 보면 블록 있죠? 블록이 눌러주시면 반영이 된다라는 거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자, 나머지부터 한번 볼게요. 자, 키워드 한번 볼게요. 자, 먼저 보험료입니다. 저축성은 안 되죠. 보장성만 됩니다. 160만원. 그러면 여기 보험료 일반입니다. 1600불. 사실 보험료 한도가 100만원입니다. 100만원이기 때문에 100만원만 입력하셔도 좋고요. 그런데 내가 160만원을 입력한다 하더라도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한도액까지 해주니까 이것도 정답. 100만원도 정답입니다. 자, 그리고 교육비. 대학원은 본인 것만 된다 그랬죠? 예, 본인 거네요. 자, 교육비 입력하러 한번 가볼까요? 아래쪽에 노란색은 더블 클릭입니다. 따다. 자, 본인이죠? 본인은 얼마? 6불이었습니다. 확인. 칸 맞춰서 입력만 하시면 됩니다. 자, 아무 문제 없고요. 의료비는 했고
한 것들은 이렇게 XX 하시는 게 좀 유리합니다. 신용카드 내요. 한번 볼게요. 본인 신용카드 850만원. 질병비가 포함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포함되어 있으니까 신경 안 써도 되겠고요. 직불카드, 현금 영수증, 전통지장 이런 거 없다 그러네요. 이제 요거 입력하면 되겠네요. 자, 의료비는 신용카드는 왼쪽에 있죠. 왼쪽으로 한번 내려서 42번 칸인가 있죠. 42번 칸 신용카드 사용이 나와 있습니다. 노란색이 따다. 여기에다가 이제 입력하면 됩니다. 먼저 신용카드가 얼마입니까? 8500불 찍고 8500불 문제없고요. 다음 직불카드가 360만원 직불카드 3600불. 다음 현금 영수증 5만원이네요. 현금 영수증 50불.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쭉쭉쭉쭉 해주죠. 확인. 뭐 간단하게 되겠죠. 끝났고 월세액 명세서네요. 월세. 자,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월세에 살면은 소득공제 받죠. 그거 하는 겁니다. 월세 명세네요. 자, 월세 주택임차 요것도 메뉴에 쉽게 찾으실 수가 있죠. 눌러주시고.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이게 왜 이러나? 오늘따라 이게 좀 작게 나오네요. 여기 나와 있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임대인 여기서부터 한번 해볼게요. 누굽니까? 임대인 김서민 치면 되겠죠. 김서민. 주민번호 771031 771031 771031 그리고 1028-559 1028-559 1028-559 뭐 요거 입력하는 거 크게 문제 없죠? 유형이네요. 유형은 한번 볼까요? 다가구네요. 자, 유형은 아래쪽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단독주택이 있고요. 1번 다가구 다세대 아닙니다. 다가구 2번이네요. 2번. 자, 면적 한번 볼까요? 면적 50이네요. 50. 계약서상 주소. 자, 부산시만 입력할게요. 제가 화면을 왔다 갔다 하니까 번거롭기도 하고 부산시 시험 치실 때 요거 바로 하시면 됩니다. 게시일 한번 볼게요. 2년 1월 1일부터 24년 12월 31일 2022-0101부터 2024-1231 연간 월세기입니다. 자, 됐고요. 자, 매달 월세기입니다. 년으로 따지면 11을 곱해줘야 되겠죠. 360만원을 입력하셔야지 30만원 입력하시면 큰일 납니다. 3600불 공제 대상금액 이렇게 다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끝이 나네요. 뭐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습니다. 끝났고요. 개인연금. 자, 개인연금 연금저축인 경우에는 본인분에 한해서만 되죠. 본인이 거니까 되는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연금저축. 여기 보니까 집합 이거 아니죠. 연금저축 등 1번 눌러주시면 되겠네요. 굳이 외울 필요 없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연금저축 나와 있죠. 위에는 퇴직연금입니다. 글자만 잘 읽어주시면 별 문제가 없죠. 찍어주시고. 자, 문제에서 뭐 개인연금저축입니다. 개인연금저축 선택해 주시고. 코드 그랬죠. 하나은행이네요. 코드는 항상 F1을 입력하시면 되겠죠. F2. 자, 하나은행 KB 하나은행 나와 있죠. 확인. 자, 계좌번호 나와 있네요. 243 빼기 610-750 빼기 72208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납입 금액은 얼마? 120만원 1200불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됐고. 자, 이게 뭐 입력은 끝났고요. 이게 끝이네요. 요거 요래가지고 빠져나오면 됩니다. 자동으로 저장되니까 걱정할 필요 없고요. 자, 이름으로써 전산 세무 이거 103회 모든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질문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질문이 모였을 때 합격에 명중됩니다. 열공하셔서 꼭 원샷 원킬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